안녕하세요. 우리가 정말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는 그 집밥 있잖아요. 근데 만약 그 안에 암세포가 좋아하는 먹이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좀 충격적이죠? 오늘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가족 건강 생각해서 정성껏 차린 그 밥상이 사실은 내 몸을, 우리 가족의 몸을 조용히 병들게 하고 있었다면요. 정말 끔찍한 상상이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몸에 안 좋다 하면 떠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뭐 햄버거, 라면, 이런 가공식품들이요. 당연히 이런 건 다들 의식적으로 피하려고 하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요.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네, 바로 매일같이 들여다봐는 우리 집 냉장고. 그 안에 있는 평범한 밑반찬들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요즘처럼 건강 정보가 넘쳐나고 다들 몸에 좋은 거 챙겨 먹으려고 애쓰는 시대가 없었는데 왜 암은 오히려 점점 더 흔한 병이 되어가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역설, 그 중심에 있는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주방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지금 바로 우리 집 냉장고 문을 연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안에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암세포에게 맛있는 밥을 차려주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가장 의심스러운 반찬 3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자는 바로 떡볶이, 감자조림, 어묵조림처럼 달달하게 조린 반찬들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전분으로 된 음식을 아주 높은 온도에서 볶거나 튀기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바람 가는 물질이거든요. 이게 생겨나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기에 설탕이나 물엿이 듬뿍 들어가면 우리 몸의 혈당이 그냥 수직으로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아주 비옥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도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메뉴죠. 바로 제육볶음이나 닭강정 같은 거예요. 달고 맵고 맛있잖아요. 근데 설탕이랑 단백질이 뜨거운 불 위에서 만나면 당독소라는 아주 나쁜 물질이 대량으로 만들어져요. 이름만 들어도 독 같죠? 이게 우리 몸에 염증을 막 일으키고 노화를 확 앞당기는 주범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최근 연구를 보니까 암세포가 포도당보다도 설탕에 들어있는 과당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말 그대로 암세포한테 최고의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꼴이죠. 아마 이 3번째가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충격적일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몸에 좋다고 일부러 챙겨 먹는 견과류 조림이나 오래된 곡물입니다. 아니, 견과류가 왜 싶으시죠? 견과류는 기름 성분이 많아서 공기랑 오래 닿으면 기름이 변질되는 산패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바로 이때 아플라톡신이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맹독성 발암 물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독소는요, 끓여도 볶아도 절대 안 없어져요. 그리고 곧바로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을 직접 공격해서 망가뜨립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직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산패된 견과류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아플라톡신, 이놈의 발암 위험도가 우리가 그토록 피하려고 하는 가공햄보다 무려 5배나 높습니다. 아니, 건강 챙기려고 먹은 견과류가 햄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니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좋아요. 그럼 이런 음식들이 도대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길래 암세포가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드는 걸까요? 그 과정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막을 수 있겠죠. 그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아까 말했던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먹어요. 그럼 제일 먼저 혈당이 미친 듯이 치솟겠죠.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면 우리 몸은 항상 불이 나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만성염증 상태가 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마치 오래된 복사기가 계속 종이를 걸리게 하고 에러를 내는 것처럼 우리 몸이 손상된 세포를 새 걸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자꾸만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 오류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만들어지는 게 바로 암세포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그렇게 바보 같지는 않아요. 우리 몸 안에는 오토파지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자가청소 시스템이 있거든요. 일종의 세포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상되고 늙은 세포들을 스스로 싹 청소하는 기능이죠. 근데 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을 때, 즉 공복 상태일 때만 스위치가 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낮 없이 뭔가를 계속 먹는 습관이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료할 소중한 시간을 빼앗고 있었던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무섭고 어두운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부터는 희망편입니다.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서 반대로 암세포를 쫄쫄 굶기는 아주 강력한 음식들, 그 해결책 3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다양한 채소를 갈아 만든 주스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양이 아니라 다양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면역력의 70% 이상이 장에서 결정되거든요. 근데 이 장 건강은 장 내 세균의 다양성에 달려 있어요. 여러 종류의 채소가 바로 이 다양한 세균들의 먹이가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가지 채소를 많이 먹는 것보다 30가지, 아니 60가지의 채소를 조금씩이라도 섞어서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전통 음식 청국장입니다. 냄새 때문에 좀 꺼리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만한 슈퍼푸드도 정말 드물어요. 우리 장 속에 좋은 균들을 그냥 폭발력으로 늘려주거든요. 면역력을 최대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꿀팁 하나. 청국장에 살아있는 유익균을 그대로 다 먹으려면 찌개를 다 끓이고 나서 불을 딱 끈 다음에 마지막에 청국장을 풀어서 섞어주셔야 해요. 절대 팔팔 끓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저온 압착 들기름입니다. 좋은 기름은 우리 몸의 세포를 둘러싼 막을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줘요. 세포막이 건강해야 산소가 세포 안으로 쑥쑥 잘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암세포는 뭘 제일 싫어한다? 네, 바로 산소입니다. 들기름에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꼭 열을 가하지 않고 압력으로만 짜낸 저온 압착 밤식이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드실 때도 절대 가열하지 마시고 나물 무침이나 샐러드에 마지막에 싹 뿌려서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사실 이것만큼, 어쩌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생활 습관 그 자체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지만 정말 강력한 5단계 실천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첫째, 식사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채소 먼저,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밥 같은 탄수화물. 이것만 해도 혈당이 확 튀는 걸 막아줘요. 둘째, 밥 먹고 나서 딱 20번만 걸어보세요. 암세포한테 갈 뻔한 혈당을 우리 근육이 먼저 쏙 가져다 쓰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셋째, 야식 끊기. 우리 몸속 장기들도 좀 쉬고 회복할 시간을 줘야죠. 넷째, 최소 12시간의 공복 시간을 확보해서 아까 말한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 걱정은 문 밖에 두고 오세요. 스트레스만 줄여도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세포에 산소가 잘 공급됩니다. 이 5가지가 핵심이에요. 아마 이쯤 되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우리 집은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암이었는데 난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요. 하지만 이제 그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꿔드릴 시간입니다. 유전자에 대한 아주 큰 오해를 지금 바로 잡아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일 겁니다. 암의 원인이 뭘까요? 놀라지 마세요. 유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5에서 10%뿐입니다. 그럼 나머지 90에서 95%는 뭐냐? 바로 식습관, 생활습관, 환경, 즉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암이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가족 중에 암 환자가 많다는 건 어쩌면 같은 유전자를 물려받아서가 아니라 같은 식탁에서 같은 조리법으로 만든 음식을 수십 년간 먹고 비슷한 생활 패턴을 공유했기 때문에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그쵸? 유전자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식습관, 생활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반복되던 고리를 끊어내는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생활 습관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다. 우리 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회복력도 뛰어납니다. 지금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오늘부터라도 식습관을 바꾸면 우리 몸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이건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의학적인 사실이에요. 자,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많죠? 근데 이걸 오늘 당장 전부 다 바꿀 필요는 전혀 없어요. 딱 한 가지, 정말 사소한 거 하나만 오늘부터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녁 먹을 때 채소부터 먹는 거, 아니면 식후에 딱 10분이라도 산책하는 거, 그 아주 작은 시작이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작은 실천, 과연 무엇인가요?